정리 한번 할게요. 이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다 그랬으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개인 소유 농지. 개인 소유 농지다 그랬으면은 면적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도시 지역 밖에 있다. 그러니까 군, 면. 일반적으로 읍면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읍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군읍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 있다.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도시지역 안에 중에서도 허락된 지역이 있죠. 허락된 지역이 어디 있죠?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여기에 있으면 세금이 쌉니다. 분리과세가 되죠. 물론 요것은 전, 답, 과수원이 되겠죠. 요거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대로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준면적 이내까지만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조건은 얘랑 똑같아요.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허락된 지역 어디가 있죠? 녹지지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다. 이러면 쌉니다. 그 다음에 기준면적 이내까지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법인 소유농지. 법인 소유농지 중에서 우리가 무슨 법인? 농업법인. 또 뭐가 있느냐?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죠.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갖고 있어요. 농지를 왜 갖고 있느냐? 농민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있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지, 요것도 다 세금이 쌉니다. 자기가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누구냐? 종중이 소유하고 있다.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리과세가 됩니다. 종중 소유하고 있는 거. 여기까지가 분리과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농지에 관한 전부.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농지는 끝. 오케이? 노. 여기에서 이만큼 또 넘어와야 돼요. 넘어오면 요거의 반대만 찾으면 되는데, 종합합산이다 그랬으면은 뭐가 됩니까? 일단 비사업용 토지다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는 항상 어떤 말이 들어가면 돼요? 초과. 기준면적 초과다 그러면은 무조건 종합합산이 된다. 이렇게 알고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들어갈까요? 개인 소유 농지인데 어디 있어야 되죠? 도시지역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다 종합합산이죠. 강남역 앞에서 못 내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세금이 셉니다. 빨리 팔아라 이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요것도 우리가 전, 답, 과수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장용지. 목장용지다 그랬으면은 항상 기준면적 어떻게 된다? 초과되는 거하고 어디에 있어야 되죠? 도시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우리가 멋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법인 소유농지. 법인 소유농지는 무조건 종합합산이에요. 그렇죠? 다만 이 중에서 예외가 이런 게 있다. 여러 개가 있지만 두 개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중소유농지. 여기까지가 농지가 끝이에요. 끝. 쉽잖아. 이것만 알면 되는데. 예. 그건 저기 있는 거고 저걸 보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제 농지에 대해서 끝난 거고. 농지는 말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임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뛰는 거 아니야. 임야. 옛날에 무조건 이거 임야로 돈 벌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 크니까. 임야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종합합산이에요. 근데 임야 중에서 여기다 쓸게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요거는 쌉니다.
그러니까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종중 소유면 싸다는 얘기죠. 오케이? 요거 알면은 일단 임야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됐죠. 일단 요것만 먼저 알아두시면 돼요. 또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공장용지. 공장용 토지가 되겠죠. 공장용지도 도시지역 밖에 있다. 똑같습니다. 얘랑.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은 세금이 쌉니다. 그 다음 도시지역 안에라 하더라도 허락된 지역이 있죠. 어디가 있을까요? 산업단지라든가, 그죠? 공업단지라든가 이런데 공장이 있는 것들은 인정이 되죠. 세금이 쌉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도 무슨 산업공단이 있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있죠. 이 안에 공장용지가 있으면 있어서 될 지역에 있으니까 세금이 쌉니다. 다만 여기도 뭐가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뭡니까? 공장용지. 똑같죠? 공장용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럼 비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준 면적 초과돼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개만 공부하시는데 하나는 뭐냐?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요것도 분리과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니까. 그러면 왜 요렇게 되는 거냐? 사치성 재산이다 그랬으면 좀 이따 정리 한번 더 해드릴 겁니다. 완벽하게. 왜 이걸 세 칸으로 나눴냐? 분리과세다 그러면 세율이 007이 있고 02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4%가 있습니다. 얘는 무슨 세율이냐? 차등 비례 세율. 그래서 얘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세율은 얘만 외우면 돼요. 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농지 요거 칸 나눈 거 있죠? 농지. 옛날 007 영화를 보면은 007이 뭐예요? 논밭을 다 뛰어다니면서 총 쏘고 그래요. 007 영화에서. 그렇다고 해요. 못 보신 분들도. 그냥 논밭을 대한민국 쫓아다니면서 막 총 쏘고 막 어디 또 저기 외국의 베트남 이런 데 가서도 허구한 날 논밭 거기에서 총 쏘고 다녀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 007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공장 몇 글자? 두 글자 02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공장이니까 02 얘는 007. 그 다음에 사치성 그래 4%. 그래서 1% 기준으로 해서 0.2, 0.07은 1%보다 비율이 낮다. 그래서 저율의 분리과세라고 얘기하고 다 분리과세인데 얘는 4%이기 때문에 고율의 분리과세다. 이렇게 공부하면 끝. 물론 여기에다가 또 불쌍한 거 하나 더 해주면 좀 이따 더 추가할 건데 02에 들어가는 게 염전. 불쌍한 거예요. 염전으로 한번 사용했으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짜서. 그렇기 때문에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놀고 있건 얘는 세금을 싸게 매깁니다. 해서 염전 두 글자니까 02, 공장 02, 007, 4% 이렇게 나누면 끝. 세율 외울 건 얘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이다 그러면은 그냥 초과 누진 세율이더라. 끝. 뭐 3단계고 필요 없어요. 그냥 초과 누진 세율이더라. 숫자 몰라도 돼요. 얘도 뭐가 되느냐? 초과 누진 세율이더라. 그리고 별도 합산은 사업용 토지가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이 종합합산은 일단 요거에 관한 것 알아두면 되고요. 몇 개 있다 추가가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더 해볼까요?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있는데 이게 무허가야. 무허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취급을 못해. 얘가 없으면 땅만 보여요. 땅이 벌거벗은 땅은 뭐라고 그러죠? 나대지.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돼요? 종합합산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나대지, 그 다음 잡종지 이런 거죠. 잡종지도 좋죠? 어떤 거죠? 잡종지가? 자갈밭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흙캐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용도 변경이 쉽죠. 집 짓기도 쉽습니다. 용도 변경을 쉽게 해주니까 좋은 건데 자갈밭 뭐 이런 것들 해서 이런 것들은 다 놀리고 있는 땅이다. 여기서 우리가 종합합산이 된다. 이 정도만 일단 들어가도 됩니다. 자, 밑줄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190쪽에 보면은 토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007 농지, 목장, 용지, 세율은 차등비례 세율, 0.2는 공장, 염전, 그 다음에 여객, 터미널. 이따가 하나씩 나올 텐데 여객, 터미널용, 그 다음에 물류, 터미널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저 터미널에 보면 승강장 같은 데 있죠. 이런 땅들은 다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으로 0.2% 어디 갔어? 저기로 갈걸 여기로 갔어? 여객 터미널, 물류 터미널용 토지는 쌉니다. 무슨 과세? 분리과세 몇 프로? 0.2%. 좀 이따 할 겁니다. 4%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자, 별도 합산은 뭐가 있느냐? 조금 이따 나올 건데 건축물이 있는 부수토지하고 그거 더 헷갈리겠다.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장용 토지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거예요.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은 다 별도 합산. 좀 이따 따로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만 먼저 정리하고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191쪽. 191쪽에 보면은 토지 과세 대상 구분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건 조금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지 마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192쪽에 나와 있죠. 192에 2번 분리과세 토지부터 나왔죠. 요거 갖고 공부하시는 게 좀 납니다. 너무 많아요. 분리과세 토지 중에 1번 007 저율 분리과세 토지, 1번 농지 전답 과수원. 왜 목장용지가 빠졌는지 알겠나요? 목장용지는 면적이 있으니까. 1번 농지, 개인 소유 농지, 개인 소유 농지, 기업. 농지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는 무슨 과세다? 분리과세다. 그럼 거기서 한 가지 써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단골 메뉴죠. 과거에도 나왔습니다. 요겁니다. 재산세는 항상 용도가 사실상의 현황이에요. 따라서 농지는 이렇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농지인데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농지 중에서 경작에 이용하지 않고 농사 안 짓고 있다. 그럼 요거는 나대지로 봅니다. 그럼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돼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공부상 농지로 돼 있어도 내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요건 농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놀리는 땅 나대지로 봅니다.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된다는 것. 요거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농지는 무조건 분리과세다. No. 실제 경작에 이용하는 농지만 농지로 인정이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뭘 적용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된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실제 경작에 이용을 해야지 농지로 인정이 된다는 것. 아시겠나요? 여러분 집에서 농지원부도 있어요. 농지인데 이거 농사를 안 져서 잡초가 우거졌다. 농지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중에 양도할 때도 농지의 양도가 아니라 자격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나대지 양도로 해서 최대 60%까지 세금이 비쌉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맨 밑에 나와 있죠. 군읍면 지역에 도시지역 밖은 분류과세가 되고 도시지역 안에는 이렇게 된다. 돼 있죠? 이해 가요?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놈.
화면에서 나 잡기 힘들까봐 빨리빨리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요거에 관한 것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193쪽 맨 위에 니은 나와 있죠. 그게 강조됐던 거. 개인 소유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농지는 뭐가 된다? 종합 합산이 돼야 된다는 것. 됐나요? 니은 법인 소유 농지. 기억. 법인 소유 농지는 뭐가 된다? 종합 합산이 된다. 그러나 니은 중에서 A번 밑줄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인데 당연하죠. 두 번째 줄 특별시, 광역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분리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 밑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그 다음에 D번 뭐냐? 법인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그 다음에 C도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한 2번 나왔는데 사회복지 사업자가 소비목적 동그라미. 소비목적.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떠한 이 고아원 같은 데에서 애들 밥 먹이려고 거기다 텃밭에다가 우리가 농사도 짓고 이런 거 했습니다. 이거는 판매 목적이 아니죠. 시장에 갖다 팔 목적이 아닙니다. 복지업체에서 소비 목적으로 갖고 있는 농지,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쵸? 애들 해갖고 저기 농사도 짓게 하고 텃밭에 배추, 고추 이런 것들 심고 이런 것들. 그거 알아두면 되고, 마지막 2번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종중 소유가 나오면 무조건 다 뭐가 됩니까? 분리과세가 됩니다. 거기까지가 전답 과수원에 관한 것. 2번 목장용지 박스 밑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되죠. 목장용지 여기 써 있는 대로. 그죠? 또 설명한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분리과세가 아니죠.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초과되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 그 다음 194쪽에 넘어가서 임야, 괄호 3번. 임야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다. 다만 산림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밑줄 종중소유 임야는 분리과세다. 1번부터 12번까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알 것은 2번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임야. 3번 공원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그 다음에 5번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임야. 그 정도고 12번 종중소유 임야. 그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법에 의하여 제한구역으로 돼 있는 곳의 임야는 개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세금을 싸게 매기는 거예요. 속상한 얘기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내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도 내 땅 아닌 네 땅 아닌 이런 거죠. 땅값 올라가기도 힘들고 매매도 힘들고 재산권 행사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세금을 싸게 해주는 거예요. 군사시설 보호지역 안에 있는 임야. 그것도 요즘 많이 풀린 거죠. 옛날 DMZ 안에서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갔다. 내 땅인데도 못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농사지러 가끔 들락날락 하죠. 그죠? 하다가 뻥뻥 폭죽 소리 들리고 봤더니 사슴이 뛰어다니다가 밟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쌀맛은 아주 좋다고 그러죠? 거기 있는 거. 예. 미안해요. 밥맛이죠. 됐어요. 쌀맛이라니까 그걸 들이대셔. 미치겠어 내가. 뭔 말을 못하겠어. 쌀맛이다 그러면 밥맛. 삶아서 먹으면 좋다고? 미안하지라. 그래서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요 정도 농지하고 임야에 대한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0.2% 저율 분리과세. 1번 밑줄 공장용지. 공장용지다 그랬으면은 분리과세다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A번 읍면지역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되겠고, B는 도시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단지, C번의 공업지역, 여기에 있는 것들은 분리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2번 분리과세에서 제외되는 것 기억 밑줄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두 번째 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는 밑줄 별도 합산이 됩니다. 좀 이따 해드릴 건데 미리 한번 해드리면 요거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공장이라는 것은 사업용이 되는 거죠. 사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디에든 공장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그 바닥 그 면적에서 그 다음에 지역별 적용 배율이 있습니다. 요걸 곱해서 나와 있는 것만큼 분리과세가 돼요. 기준 면적이 되겠죠. 요렇게 하면 기준 면적이 나옵니다. 이내만 별도 합산. 만약에 초과가 되면은 뭐가 되죠? 종합합산. 이게 뭐냐?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아까는 공장용지죠. 땅만 있는 거고. 이거는 공장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 공장이라는 건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기준 면적은 바닥 면적에다가 지역별로 적용되는 배율이 3배, 5배 있습니다. 그건 외울 필요 없어요. 다만 기준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바닥 면적 곱하기 지역별 적용되는 배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게 거기 써 있죠. 밑줄 친 것 중에서 읽어볼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괄호는 볼 거 없어요. 바닥 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요게 기준 면적이죠. 기준 면적은 바닥 면적에다가 지역별 적용되는 배율이 있습니다. 그걸 곱해서 나온 게 기준 면적이죠. 거기까지는 별도 합산이 된다. 초과되면 뭐가 되는 거죠? 종합합산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 갔어? 공장용지하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공장이니까. 있어야 될 지역에 있으면은 분리과세 싼 거고요. 오케이? 지역이 여기 나와 있는 건 어디 있을 때 별도 합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주거지역, 어디? 상업지역. 여기 안에 있을 때만 지역별 적용 배율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공장은 무조건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기준 면적까지는 뭐가 된다? 분리과세.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으면 지역별로 적용되는 배율이 있어요. 주거지역은 몇 배, 그 다음에 뭐 상업지역은 몇 배가 있습니다. 공장은 뭐예요? 우리 동네 아파트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주민들이 막 반대해서 막 데모 일어나서 그런 거지. 어디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산업단지, 공업지역, 도시지역 밖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분리과세, 기준면적까지. 다른 지역에 있다. 그러면 바닥 면적에다가 곱하기를 더 시키란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만큼 별도 합산. 초과되면 무조건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된다는 것. 공장은 사업할 때 필요하니까.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죠. 볼까요? 군읍면 지역이다 그랬으면 도시지역 밖에는 분리과세, 초과되면 종합합산이죠. 그러네 그 이외에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면 기준면적을 구해가지고, 기준면적은 지역별 적용되는 배율이 있다고 그랬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기준면적 이내는 뭐가 되죠? 별도 합산. 초과되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분리과세 의제, 간주하는 토지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첫째 1번의 밑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토지주택공사는 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택,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럴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2번 밑줄 염전. 염전은 과세 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뭐가 된다? 분리과세. 왜냐하면 염전은 짜다고 그랬죠.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분리과세. 염전 사용하고 있다가 놀리고 있어도 분리과세가 됩니다. 다만 염전을 폐지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용, 예를 들어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그럴 때 주차장은 사업용이 되겠죠? 그런 건 다 뭐가 되죠? 별도 합산이 됩니다. 좀 이따 한번 더 해드릴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됐고요. 뒤로 넘어가서 그 많은 것들을 다 공부하다가는 기절합니다. 나머지 26번까지는 쳐다볼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읽지도 마세요. 오케이? 꼭 집에 가서 오늘은 5번까지 읽어볼 거야. 이러지 말아요. 절대 읽지 말아요. 그 다음에 3번 4% 고율 분리과세는 사치성 재산 중에 2개가 있죠. 골프장용 토지,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고급 오락장용 토지. 사치성 재산은 몇 프로가 되는 거죠? 4%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별도 합산 나왔습니다. 별도 합산 나온 것은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뭐만 보시면 되느냐? 2가지로 해드릴게. 먼저 공장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기서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라는 건 공장 건물 제외. 다시 말해서 상가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상가 건물에 대한 땅은 무조건 다 별도 합산입니다. 사업용이니까. 다만 기준 면적 이내만 뭐가 되죠? 별도 합산. 그러니까 별도 합산은 일단 2가지만 먼저 출발하면 돼요. 하나는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어디에 있을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상가 건축물.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요건 뭐가 되죠? 별도 합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가지만 먼저 알고 출발하면은 나머지 사업용은 많습니다. 차고라든가 이따 배우겠지만 차고용 토지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에 운전 교습용 땅이 있죠? S차 코스 이런 거. 이건 학원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사업을 위한 건 다 별도 합산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저 외곽 지역에 가면 중고 매매차 센터 해가지고 망국기를 걸어놓고 차를 다 주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사업하기 위한 땅, 별도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갈 때 땅을 눈여겨보세요. 이 건물 밑에 내려갈 때 땅을 툭툭 밟고 요건 뭐가 돼요? 별도 합산이 됩니다. 뭐가 돼요? 상가 건물은 다 별도 합산이죠. 공장은 일부러 여기 공단 있나요? 공단 가봐요. 공단에 있는 건 분리과세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안에 공장이 있다 찾아가봐요. 그거는 거기 있는 건 다 뭐가 돼요? 별도 합산. 기준면적 초과면 다 뭐가 되는 거죠? 종합합산이 된다. 그러니까 지역을 잘 보고. 공장 건물 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공장 건물은 지역, 공업지역, 도시지역 밖에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기준면적까지는 뭐죠? 분리과세. 초과되면 종합합산. 그러나 주거지역에 있으면 뭐가 되죠? 별도 합산. 지역별로. 말을 못 따라가. 여기 봐요. 여기가 공업단지예요. 공업지역. 여기가 상업지역. 여기는 도시지역 밖.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공장 이렇게 나왔으면 3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뭐가 되죠? 분리과세. 여기에 있어요. 숨막혀요. 뭐죠? 별도 합산. 여기 그 다음에 초과가 됐대요. 그럼 뭐가 되죠? 종합합산. 이렇게 보면 돼. 먼저 있을 때 공장 3군데예요. 공업지역에 공장이 있다. 세금이 쌓여. 뭐가 되죠? 상업지역에 있어요. 별도 합산. 도시지역 밖에 있대요. 초과됐대요.
이해가요? 아직 끝장을 내자고. 따라해요. 공장. 공업지역에 있대요. 도시지역 밖에 있대요. 주거지역에 있대요. 뭐 되고 상업지역에 있대요. 초과됐대요. 그래, 공장은 3개 알면 돼요. 오늘 다 한번 돌아다녀 봐요. 날씨도 화창한데 공업지역에 공장이 있다. 저 땅은 다 뭐가 돼? 분리과세. 주거지역에 있다. 저 땅, 요거는 별도합산. 초과되면은 종합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공장은 종합합산 지역은 없어요. 공장이라는 사업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종합합산하면 너무 불이익을 많이 주잖아. 그래서 공장만큼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종합합산은 없어요. 그래서 공업지역에도 공장이 있고 주거지역에도 공장이 있고 도시지역 밖에도 공장이 있고 이러는 거죠. 목장이나 농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죠. 있어서는 안 될 지역이 있잖아요. 뭐 청와대 앞들에서 뭐 코끼리가 논일고 있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모내기하고 있다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공장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 지역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 다 인정을 해주지만은 어디 가든 사업하라 공장하라 이거예요. 다만 세금은 좀 차이를 두겠다는 얘기죠.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분리과세. 있어야 될 지역은 아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별도 합산 조금 비싸고 그 다음에 기준면적 초과되면 무조건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198쪽에 나와 있는 것 별도합산과 세대상 토지 중에 괄호 1번 범위 중에 1번 보세요. 괄호 안 읽어도 됩니다.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별도합산이죠. 초과되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 오케이? 괄호 2번. 괄호 2번에 보면 또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그러니까 괄호 1번의 건축물은 괄호 안에 공장 제외 그랬죠? 그건 왜 그러냐? 영업용 건축물, 상가 건물이니까. 괄호 2번은 뭐에 대한 게 따로 나왔죠? 공장에 대한 게 나온 거고요. 두 개 말 이해 가나요? 1번 다시 볼게요. 괄호 1번의 건축물인데 괄호 안에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게 상가 건물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은 따로. 오케이? 요 두 가지 말 이해 가나요? 두 가지만 보면 돼. 더워. 하나는 상가 건축물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공장 건축물에 대한 거고. 오케이? 그럼 왜 차이를 두냐? 똑같은 건축물인데 공장 건축물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상가 건축물은 아무 데나 다 있잖아요. 공업지역에도 상가는 다 있을 거고 아파트 단지 내도 상가는 있을 거고. 차이점 이해 가나요? 상가 건물은 아무 데나 있어야 돼. 지역과 관계없어요. 다 별도 합산이에요. 그러나 공장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다르다니까 따로 공장은 제외 이렇게 된 거죠. 더워. 그 다음에 2번 보면 별도 합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다 배운 겁니다. 1번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사치성 재산은 다 뭐가 되죠? 분리과세. 그 다음에 2번 나왔습니다. 2번 읍면지역, 도시지역 바뀌죠.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에 공장이 있대요. 공장이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기준면적 이내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분리과세. 말 이해 가요? 그 다음에 3번 나왔습니다. 3번은 요거 알아두세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거예요. 자, 여기다 요렇게 그려줄게요. 이게 뭐예요? 쓰러져 가는 건축물. 노후된 건축물 얘기하는 거죠. 노후된 건축물은 건축물 가격은 별로 없어요. 다 땅값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땅값이 부속 토지가 땅이 있는데 땅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에요. 시가 표준액이. 근데 건물은 얼마냐 그러면은 1억분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100억 분의 1억이니까 몇 프로가 되죠? 1%죠. 100분의 1이죠. 그럼 100분의 2에 미달할 때는 여기까지는 뭐가 되죠? 별도 합산이 됩니다. 뭐가 돼요? 별도 합산. 기준 면적까지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종합 합산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요거예요. 불이익 주는 거예요. 야, 건물이 낡았으면은 빨리 철거하고 새 건물을 져야지 다른 사람들이 입주할 거 아니냐. 입주해야지 세금 많이 거둘 거 아니냐. 왜 노후된 걸 그대로 갖고 있냐. 빨리 철거하고 새로 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이 노후가 된 것은 부속 토지 기준 면적까지는 뭘로 보는 거죠? 사업용 인정해줘요. 별도 합산. 그걸 초과한 땅은 다 뭐가 되죠? 종합 합산. 세금을 많이 물릴 테니까 빨리 철거하고 다시 지란 얘기죠. 그럼 노후된 건축물의 기준을 얼마로 보는 거죠?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면 노후된 건축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빨리 철거하고 새로 져라 이거예요. 대신에 요 기준 면적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초과되는 것은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이 된다. 그 개념이 됩니다. 빨리 철거하라 이거죠. 세금 많이 걷어야 되니까. 3번 그거 읽어볼게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에서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고 바닥 면적을 초과한 것은 뭐가 된다? 종합 합산이다. 그 말 이해 가나요? 그 다음에 4번은 금방 써드렸던 건데 이거 어디 갔나?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읽어볼게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죠.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세 번째 줄은 뭐가 된다? 종합 합산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무허가 건축물은 항상 뭐가 돼요? 인정 안 되니까 땅은 나대지로 봅니다. 그럼 종합 합산이 되겠죠. 그 다음 199쪽에 보면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3배부터 7배까지 있죠. 그거예요. 아까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이다 그랬으면 몇 배? 5배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공부할 필요가 외우지 마세요. 외웠다 큰일 나. 지역별로 적용되는 배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다. 공장 건축물이 어느 지역에 있냐? 상업 주거지역에 있으면 곱하기 몇 배? 주거지역 몇 배? 거기 써 있잖아요. 주거지역 몇 배? 전용 주거지역 몇 배? 요렇게 여기도 5배. 그걸 곱한 거 5배 곱하기 5를 곱한 게 기준 면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까지는 뭐가 되죠? 별도 합산. 초과되면은 뭐가 되죠? 종합 합산이 된다는 거. 지역별로 적용되는 배율이 다르다는 얘기죠. 3배부터 7배까지 있는데 그건 절대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4번 이제 요걸 잘 봐야 됩니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토지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무조건 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면 다 별도 합산입니다. 이거 외우면 큰일 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1번 뭐가 되죠? 자동차 운수업자, 대여사업자의 차고용 토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필요하겠죠?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별도 합산이 된다는 것.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2번 똑같은 거고 3번 많이 나오죠.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용 토지. S자 코스, T자 코스 있죠? 요거 다 사업하기 위해서. 뒤로 넘어가서 야적장. 5번 정비업소. 정비업소에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자동차 성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 저희 가면은 그거 있죠? 이렇게 휘어가지고 몇 번 주행을 해갖고 안정도 성능 테스트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사업용. 그 다음에 7번 유통시설용 토지.
유통시설용 토지, 물류단지 이런 것도 있죠. 택배회사 같은 데 있죠. 물류공간. 그 다음에 레미콘 이런 것들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4번만 보세요. 4번.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4번 찾았나요? 맨 끝에 밑줄 법인 묘지용 토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요건 뭐냐 하면 이거죠. 요즘 장례문화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법인이 무슨 공원 그래가지고 장례사업 하잖아요. 묘지사업. 그죠? 거기에 땅을 갖다가 내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정지작업을 해갖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묘지 땅으로 빌려주는 거죠. 그죠? 무슨 공원 묘원 이런 용어를 많이 쓰겠죠. 여기는 어디 있나요? 이런 데들. 저희 가다 보니까 좋은 동네 이름이 있더라고요. 극락뭐? 이름이 극락강? 예? 거기 보니까 그 장례센터가 많더라고요. 그 터가 좋은가 봐요. 그런 공원 묘지, 여러분 차례 지내러 가죠? 공원 묘지에 그 묘지는 다 뭡니까? 임대 사업용입니다. 따라서 별도 합산이 돼요. 절할 때마다 별도 합산. 농지보건 007 분리과세. 그죠? 그 다음에 터미널 가서 터미널용 한 것도 무슨 과세가 된다? 그래, 분리과세. 이런 것들 보시면 되죠. 여기 학원 밑에 내려갈 때 땅 밟고 이거 뭐예요? 별도 합산. 사업용이니까. 공장은 공업단지에 있으면 뭐가 되죠? 분리과세. 주거지역에 있으면 별도 합산. 초과되면 종합합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묘지에 관한 것. 나머지 여러 개가 나올 때 6번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연구 생산에 이용하는 실습지. 요건 다 사업용으로 봅니다. 어디 회사에서 보면은 요게 다 심잖아요. 벼두, 뭐뭐 몇 호 해갖고 시험 삼아 재배하는 땅 있죠. 요게 다 사업용 별도 합산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별도 합산은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사업용 토지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합산. 이것까지 다 별도 합산. 이것까지 다 읽는 순간에 기절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것은요, 여러 개가 나왔지만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자, 정리할게요. 세율은, 분리과세는 무슨 세율 적용하죠? 차등 비례 세율. 농지는 007. 공장이나 염전은 02. 사치성은 4%. 나머지는 초과 누진 세율이더라. 끝. 이렇게 알고 숫자는 공부하지 마세요. 저거까지만 가끔 나옵니다. 조금 가끔 나와요. 007, 02, 4%.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2쪽 나와 있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다 그랬으면은 너무 허무해요. 조금 나와서. 2번 대표적인 예만 보면 1번 나대지 있죠. 잡종지 있죠. 2번 기준면적 초과 있죠. 3번 바닥면적 제외한 부속토지 있죠. 100분의 2의 미달 노후된 건축물 토지. 그 다음에 4번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그게 다 뭐예요? 무허가 건축물. 그죠? 그 다음에 100분의 2의 미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되더라. 끝.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토지만 여러분이 신경 쓰면 돼요. 나올 때가 됐습니다. 나올 때가 됐는데 세율 물어보는 건 분리과세뿐이 없어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농지, 그 다음에 공장, 사치성 재산. 요거는 뭡니까? 놀리는 땅, 투기 목적. 요거는 사업용. 사업용은 뻔하잖아요. 운전하고 하려고 그러면 교육용 땅이 있어야 되겠고, 유통시설 하려면 상하차 시설도 있어야 되겠고, 땅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다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사업용. 요거는 놀리는 땅, 저거는 고생하는 땅.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2쪽에 보면은 납세 의무자가 나와 있는데, 납세 의무자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하고 이따가 또 한번 할게요. 뭘 공부하느냐? 말 나온 김에 여기다 할게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미리 할게요. 사치성 재산이다. 몇 글자예요? 5글자죠. 여기에는 5개뿐이 없어요. 5개가 뭐가 있습니까? 별골, 별골, 쓰리고, 별골 쓰리고가 사치성 재산의 전부입니다. 근데 왜 2개만 했냐? 땅만 2개니까. 그럼 세율을 요걸로 정리합니다. 별은 뭐가 되느냐? 별장. 별장도 4%예요. 몇 프로? 대신에 별장은 땅이 아니니까 여기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미리 공부하는 거죠. 별장은 무조건 몇 프로? 골프장용 토지니까 얘도 4%. 저기 나왔잖아요. 토지니까 골프장. 그 다음에 쓰리고는 뭐냐? 여러분이 명절 때 많이 쓰잖아요. 쓰리고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만 하는 거예요. 난 여태까지 쓰리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럼 쓰리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거죠. 쓰리고 해봤어요? 못 해봤으면 첫 번째 원고는 어디서 실력 쌓냐? 집에서. 고급 주택. 요건 주택이에요. 땅이 아니라. 요거는 뭐가 되느냐? 고급 주택은 이따가 한번 하겠지만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해보죠. 초과 누진 세율. 주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고는 집에서 해요. 와인을 먹어가면서. 투고는 이제 실력이 붙은 거죠. 실력이 붙었으니까 요건 어디 가서 하느냐? 예? 어디 가서 해요? 오락장에 가서 해야죠. 고급 오락장. 강원랜드 가서 대박 터뜨린 거예요. 그게 투고죠. 고급 오락장은 아까 얘기했죠? 고급 오락장은 몇 프로? 4%가 있죠. 그러니까 원고는 집에서 하고 투고는 강원랜드 가서 하고 그럼 쓰리고는 완전히 프로예요. 프로. 그럼 홍콩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꼭 배에서 마지막 하잖아요. 뭐 도신 뭐 이런 거 나올 때 남자분들 안 보셨나? 그럼 꼭 전 세계의 도박판이 어디서 열려요? 배에서 열려요. 그것도 공해상에 가서 안 잡히려고. 미치겠네. 고급 선박. 근데 여러분이 금박 고급 선박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표현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이거 상상해봐요. 요트. 흰 요트. 요트는 왜 다 흰색인지 몰라요. 흰색에 내가 그 뱃머리에 딱 서서 수영복 차림으로 기분 상당히 나쁘네. 얘기 나오거든. 선글라스를 끼면서 저기 손을 가리켜요. 하나의 화보죠. 그거 보면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죠. 감탄할 때 어떻게 하죠? 감탄 그렇게 하네요. 감탄 이렇게 하는 거. 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가 5%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니. 그래서 사치성 재산의 세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는 얘기죠. NG 다시 한번. 그 흰 요트, 비싼 요트에 내가 선글라스 끼고 수영복 차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감탄을 하잖아요. 감탄할 때 어떻게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5%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본 공무원들이 이건 5%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5개가 있는데 한번 해보죠. 시작. 별골 고고고 하지 말아요. 그다 기절해. 쓰리고. 별은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다 4%지만은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숫자 몰라도 돼요. 고급 선박은 5%가 된다는 것. 요건 꼭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여기는 2개만 나왔느냐? 땅만 나온 거니까. 토지니까. 해서 요렇게 사치성 재산은 5개가 있다는 것. 자, 그럼 10분간 쉬었다가 납세 의무자 또 들어갈까요? 10분 또 마지막 시간에 재산세 정리 한번 하죠.